838명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부입니다. 오늘은 기출문제를 2회독을 했습니다. 2회독 차이는 1회독이 완전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읽었다면 2회독 할 때는 좀 더 자세하게 읽고,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거는 필기 때는 눈으로만 공부를 했다면 실기는 알든지 모르든지 일단 해답을 필사하듯이 전부 다 적으면서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했고요. 문제를 이렇게 크게 파트별로 나눠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자면은 파트를 크게 보자면 이렇게 여기처럼 공식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여기 밑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보이진 않는데 그림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뭐 수변전 설비라든지 그런 문제들은 사진을 찍어서 모아놨고요. 뭐 수변전 설비에서 답을 유도해내는 문제들은 전기 기사보다 훨씬 쉬웠는데, 시퀀스나 논리회로 같은 경우에는 전기 기사보다 훨씬 어렵더라고요. 근데 배점은 낮고, 그러니까 좀 약간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풀이를 할 때요. 단순 암기 형태의 문제들도 보시면은 이렇게 전기 기사용 문제하고, 공사용, 밑에 이제 공사용 암기량이 많아요. 공사용 암기,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정리했습니다. 또 중요한 게 많이 문제가 나오는 심벌 그리는 문제, 아니면 뭐 약호 외우는 문제, 이렇게 단순 암기들. 이렇게 1차적으로 정리를 하고, 이제 회독수가 늘어갈수록 아마도 이제 암기 정리본도 같이 연관성 있는 애들끼리 뭉쳐서 암기를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암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다시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한 2주 정도 시간이 남아서 그때까지는 계속 해답을 이렇게 필사하면서 문제들과 익숙해지는 뭐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실기 접수를 마치고 날짜가 정해지면 아마도 좀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하겠죠. 오늘은 이렇게 구분시켜서 정리한 영상하고, 또 오늘 제가 선물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만약에 출제가 되면 무조건 맞출 수 있게 강제로 암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한 3개 정도를. 그리고 이 제가 공식형 문제 풀이를 하면서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 몇 개 하고, 공식만 알면 푸는 문제 몇 개를 풀어봤고요. 이 어려운 문제는 아마도 공사 문제라기보다는 전기기사 문제에서 교체 출제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2번 이상 출제가 됐으니까 아마 전기공사에도 기출로 자리 잡은 문제라고 생각돼서 문제 풀이를 해봤고요. 같이 시험 보는 입장에서 이해하기 편하게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문제 풀이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저는 말 같지도 않은 거를 막 적용을 해가지고 무조건 외워지게 스토리텔링을 막 많이 만들어서 외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일 많이 나오는 2도 공식 같은 경우에는 2도 D라고 하죠. 딥인데 그냥 저는 이제 디플레이션, 경제 불황이 오면 경제가 파탄난다. 중량감 있는 SS전자도 위험하다. 뭐 이런 식으로 외우거든요. 또 길이 L은 길다. 그러니까 장기화, 경제 불황이 장기화가 되면 S세계, 그 고모 회사죠. S세계에서 도와줘도 3S전자가 살아남기 쉽지 않다. 이게 좀 모양이 이렇게 이게 뭐 파이어 에그, 뭐 불알 같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두 회사 다 좆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저는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막 외우거든요. 절대 안 까먹어요. 이렇게 외우면. 그리고 뭐 스틸 공식 같은 경우에도 경제적인 송전 전압을 구하는 공식이죠. 스틸의식. 당구장에 백치는 공유가 왔다 라는 스토리텔링으로, 저 당구장 안에 짝대기 들고 있는 거 공유 아니야? 맞네. 공유 몇인데냐? 플레이가 몇이래냐? 100이래. 그냥 이렇게 외웁니다. 얘는 스틸식. 또 이제 그림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이 간이 수변전 설비 같은 경우에도, 아들 점심 도시락 먹었어?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아들 점심시간에 도시락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들이 아이씨 바빠서 못 먹었어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간이 수변전 설비 한번 그려볼게요. 아들 점심시간 PM 시간이니까 아워 도시락, 이렇게 CV 인구가 이렇게 있고, 쭉 내려오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ASS죠. 쭉 내려오고 여기서 분기돼서 AS하고 똑같이 생긴 달록이 DS가 나오고, 밑으로 L로 시작하는 피레기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접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 요거 이제 다 그렸고, 내려와서 파워 퓨즈가 나오고,
그 밑으로 계기형 변성기 MOF가 나오죠. 그리고 MOF에서 WH 전력 양계가 나오고, 그리고 내려와서 도시락 TR이죠. 변압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하로 가죠. 이런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외우면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하나 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와 있어서 저는 오히려 이런 문제가 더 좋더라고요. 두세 가지 공식을 같이 이용할 수 있어서. 일단 중요한 거는 전선의 길이를 얼마로 하면 좋겠는가라고, 그러면 일단 아까 전에 그 공식을 갖고 와서 길이는 L을 구하려면 먼저 D를 구해야죠. E도 경제 불황, 디플레이션이 오면 SS전자도 못 피해간다. 그러다가 진짜 둘 다 잣되는 경우가 있다. 자, 이게 공식 딱 써놓고요. 보자고요. 일단 여기에서 구해야 될 거는 W, 전선의 무게, 여기 중량 나왔네요. 요거 하고 풍압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원래 그리고 다른 W 공식이 뭐가 있냐면, 하중에 대한 공식은 요것도 이제 외우려고 하시면 어려운데 이미지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전선의 하중은 일단 전선의 자중. 또 여기에 만약에 겨울에 이제 눈이 오면 여기 이렇게 눈이 쌓일 거잖아요. 그래서 설하중도 전선의 자중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외부적인 문제는 바람이 불면 요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내 전선 위에 올라가 있는 애들, 그러니까 전선의 무게 W, 눈이 쌓인 무게, 눈이 스노우, 그러니까 이렇게 눈의 무게 제곱 플러스 외부에서 불어오는 풍압 하중.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고, 뭐 얘가 뭐 풍압이면 여기 전선에 원래 있는 무게 해서 요 값이 되는 거죠. 요 값. 아, 그리고 여기서도 중요한 게 단위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얘 지금 제곱미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터가 하나가 날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보면 여기 지금 설하중은 없으니까, 눈하중은 없으니까 얘는 무시한다고 치면 전선 무게 0.7 제곱 더하기 얘가 110이 아니고 110을 몇으로 경감 100m로 나누면 여기 미터 하나 있고 여기 미터 제곱이니까 날아가서 똑같은 조건이 되는 거죠. 킬로그램 퍼 미터가 되는 거고, 얘도 똑같이 하나 날아갔으니까 킬로그램 퍼 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야 조건이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기로 빠르게 두들기면 0 나오네. 1.3038 어쩌고. 그래서 W는 1.3 나오네요. 그럼 S 경과는 여기 나왔으니까 제곱. 그럼 그대로 써보면 1.3 곱하기 100의 제곱, 그리고 8은 그냥 상수니까 8 곱하기 장력, 인장 강도 여기 있네요. 인장 강도가 2860. 그리고 안전율을 2.2로 한다. 이제 이 표현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더 안전해야 되니까 여기로 나눠주거나 2.2로 나눠주거나 아니면 그냥 여기다 위에다가 2.2를 곱해도 똑같죠. 계산하기 편하게 이렇게 써놓고 계산기로 빠르게 두들겨 보겠습니다. 0.25. 그럼 거의 다 끝났죠? 그럼 여기다가 또 넣으면 되죠? 똑같이 S는 100, 3 곱하기 100에 8 그냥 상수고 곱하기 D의 제곱 1.2에 25의 제곱을 하게 되면은 0416 어쩌고저쩌고 나오니까 답 해놓고 100.04 단위 미터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이거 내가 답을 언제 또 찾아봐. 그냥 하여튼 나중에 답 틀렸으면 제가 밑에 답글에다가 틀린 거 있으면 틀렸다고 말해 놓을게요. 지금은 또 답을 그 문제집에서 찾으려니까 또 문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네요. 미리 찾아놓을 걸.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이 문제는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한 번 나왔으면 제가 무시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두 번 나왔더라고요. 계속 출제가 반복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D3라고 할게. D1, D2, D3 얘가 얼마일까? 얘가 얼마가 아니고 얘를 물어보는 거죠. 얘 20m에서 얘는 결국에 얘는 H는 20-D3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S1, S2가 되고 여기는 S3. 네, 이렇게 되는데 일단 중요한 그래서 힌트를 많이 얻어내야 돼요. 제일 처음에 얻어낼 힌트는 일단 이 S1과 S2의 관계가 S2가 S1의 2배다라는 거를 먼저 유도를 해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힌트가 여기 있거든요. 동일한 장력이다라고 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디플레이션이 오면 뭐 있잖아요. 파탄 나고
장력이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다시 쓰면은 T는 D1의 은 장력이 같다고 그랬으니까 8D2의 WS2의 제곱이 되잖아요. 얘 삭제하면 결국에 D2의 S2의 제곱이고, 얘네 두 개 이렇게 곱해주면은 결국에 얘는 1이고 얘는 4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루트 1분의 4가 얘는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S1에. 그래서 결국에는 S1이 1이면 S2는 2가 된다. 그러니까 S2가 S1의 2배다. 첫 번째 힌트죠. 이 S1의 2배는 S2와 같다. 이게 첫 번째 힌트고, 두 번째 힌트는 뭐 전선이 더 생기고 한 게 없으니까 L1의 길이와 L2의 길이를 더하면 이게 곧 L3가 된다. S에 관해서도 S3는 요 길이하고 요 길이를 더하면 이 길이가 되잖아요. 눈으로 봐도. 그러니까 S3는 S1 더하기 S2다. 요 힌트를 가지고 요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전개식이 조금 복잡해질 수 있는데, 자, 보자고요. 자, 먼저 L에 관해서 푸니까 파란색으로 풀어볼게요. 그러면 S 플러스 L2는 D2의 제곱이고, L3는 똑같죠. 이것도 S3의 3의 제곱이고, 이 식에다가 얘네들을 다 넣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에 S3가 S1 플러스 S2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을 똑같이 한번 맞춰서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플러스 S2, 이거 두 개 더하는 거니까 더하기 3분의 8로 얘네들을 묶을게요. 똑같이 있으니까 곱하기 S1, 얘는 똑같이 여기도 S1 플러스 S2, 이게 S3니까 더하기 3분의 8 곱하기 여기도 S 대신에 S1 플러스 S2 분의 D3의 제곱. 그러면 양변에 똑같은 게 있으니까 결국 얘네들은 다 포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D3니까 D3로 정리를 하면 D3의 제곱 S1 더하기 S2 대신에 ES1이라고 해도 되죠. 여기에 있으니까 얘는 D1의 제곱 플러스 S2 대신에 ES1의 D2의 제곱,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D3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S1 더하기 ES1을 곱해주면 얘는 이렇게 날아가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 D3는 이렇게 곱해주면 날아가니까 D1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곱해주면 2분의 D2의 제곱 플러스 이렇게 곱해주면 2가 위로 올라가니까 이 D1의 제곱 플러스 이렇게 가면은 약분되니까 결국에 D2의 제곱 이렇게 남잖아요. D1에다가는 1을 넣어주고 D2에다가는 4를 넣어주면 끝났죠. 1의 제곱 더하기 얘는 4의 제곱이니까 16 이렇게 하면은 얘는 8 되고 결국 얘는 27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27은 뭐야? D3의 제곱이니까 제곱이 넘어가서 루트 27을 만들면 결국에 완벽하게 D3가 나오는 거죠. D3는 196 어쩌고저쩌고 나오니까 결국 얘는 5.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높이는 14.8m가 되는 거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될 것 같습니다. 정 안 되겠으면 대충 식만 쓰고 14.8 답이라도 외우시면 맞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 킬로볼트는 당구장 안에 짝대기 들고 있는 거 공유 아니냐? 맞아. 몇인데? 100인데 여기다 넣고 그냥 쏠고 누르면 되죠. 송전전압이 154kg. 154는 5.5 루트 0.6 곱하기 30 더하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송전 전력이니까 x 분의 100을 솔브로 누르면 154는 똑같이 써주면 돼요. 5.5 루트 0.6 곱하기 30 더하기 알파 여기 빨간색 x 밑에다가 내려와서 100 하고 여기 쉬프트 누르면 여기 솔브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쉬프트 솔브 이거는 그 전에 했던 계산이고 는 한 번 더 누르면 열심히 계산을 할 거예요. 76600이네요. 76600 맞냐? 76600이 답이 됩니다. 킬로와트가 되겠네요. 답은.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번데기 문제죠. 번데기. 일단 번데기 먼저 적어놓고 문제를 읽어볼게요. 요거 2 곱하기 40 요런 거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제가 문제를 뽑았네요. 일단은 16A 분기 회로수를 물어봤으니까 일단 등기구 개수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요게 무슨 말이냐면 램프 한 개, 형광등 한 개의 전광석이 4600짜리라잖아요. 그 램프 전류는 이 램프의 전류는 얘는 4600 전류는 0.87 암페어고 요런 형광등이 이런 등기구 안에 2개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등기구 안에 요거를 개념을 잡고 하시면 됩니다. 등기구 숫자를 구하는 거니까 다시 쓰면은 얘는 FU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 채워 넣으면 되죠. D 조도는 얘는 200 곱하기 했고 면적이 12 곱하기 18 4600인데 한 등기구에 2개가 들어가니까 2개 했고 얘는 아직 안 해도 되고 얘도 의미 없고 조명률이 50% 0.5 조명률이니까 감광 보상률을 1.3 21이니까 20869 어쩌고 나니까 12.21이거든요. 그럼 얘는 13등기구가 되는 거예요. 13등기구 2개씩 들어있으니까 26개의 램프가 들어가니까 결국에 전류는 16A 분기회로로 나누면 1.43 1.413 어쩌고저쩌고 나가니까 결국에 얘는 2회로. 요게 답입니다. 다음 문제. 이거는 되게 간단한 문제거든요. 일단 그림을 요거를 이제 회로로 그려보면 시범이 있고 여기 있던 애를 쭉 잡아 늘려서 밑으로 갖다 대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그림이잖아요. 이렇게 해놔도 여기로 2개 붙었고 2개 붙었고 얘하고 2개 붙은 애가 10원 밑으로 가서 붙었고 2개 붙은 애가 10원 밑으로 가서 붙었고 이렇게 놓고 풀면은 문제를 헷갈리게 풀 일이 없어요. 그리고 뭐 다 아시겠지만 혹시 저처럼 전공자가 아닌데 이런 문제 풀어야 될 때 쓸데기 없는 얘기긴 한데 전압은 전위차라고 하잖아요. 전기의 위치의 차이. 그러니까 전기의 위치의 차이. 그러니까 전압은 여기 전압이 따로 걸리고 여기 전압이 따르게 걸리는 거예요. 전류는 전위차를 따라서 흐르는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나눠서 흘러가겠죠. 요 부분의 저항이 세면 조금 흐를 거고 숫자만 넣어서 이제 풀면 되는 거죠. 뭘 풀어달라냐. 인체가 접촉하고 있지 않을 경우 이 외함의 대지 전압은 몇 볼트 되겠는가. 이 상태에서 얘가 없는 거죠. 얘가 이렇게 없는 거죠. 105이면 여기 전위차가 생기는데 여기 몇 볼트야. 100볼트. 헷갈리네. 이렇게 100볼트에 2개 합친 거 전압은 저항에 비례하니까 작은 거에 작게 걸리고 큰 거에는 크게 걸릴 거예요. 그래서 100을 하게 되면은 90 계속 나가니까 결국에 90.91볼트가 걸리죠. 빼주면 얘는 9.09볼트가 걸리네요. 9.09. 그래서 합쳐서 100볼트가 걸리고 인체 접촉 시 인체에 흐르는 전류를 10mA 이하로 하고자 할 때 사람이 3000ohm이 걸리는 거는 저항값이 안 변하고 요 저항값을 변경을 시켜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10mA 이하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원래 흐르는 전류를 먼저 식을 하나 써놓을게요. 전체 저항은 더하기 여기 2개가 병렬로 연결됐는데 얘를 x로 놓고 풀면 되죠. 3000 곱하기 x 이게 전체 저항이고 i는 r분의 v니까 100V. 그러면 얘가 전체 전류. 근데 전체 전류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로 흐르는 전류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니까 여기다 곱하기 x 더하기 3000 중에 전류는 저항하고 반비례하니까 남의 거 x 얘 값이 10mA라고 했으니까 1을 놓고
마찬가지로 솔브로 풀면 금방 나오겠죠. 분의 10 더하기 또 분수 넣고 3000 곱하기 알파 x 내리고 3000 더하기 알파 x 얘에 곱하기 똑같이 써주면 됩니다. x 3000 더하기 x 하고 쉬프트 누르면 이제 여기 솔브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누르면 솔브, 이건 아까쯤에 했던 거고 는 한 번 더 누르면 계산을 열심히 하겠죠. 뭐야, 뭐가 잘못됐어? 아닌데? R분의 얘가 알파는 0.01이 나와야 이제 솔브가 되죠. 그래서 이제 쉬프트 솔브는 4.291 뭐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답은 4.2918 어쩌고저쩌고 나오니까 4.29 옴 이렇게 쓰면 답이 되겠네요. 정답이. 이거 정답 맞을까? 이 문제가 완전 베스트 문제더라고요. 제가 문제 풀어봤을 때 3상 3선식이니까 공식 먼저 쓰면 30.8 Li에 1002다. 전압 강화가 볼트로 안 주고 이제 5%로 줬잖아요. 그럼 전압 강화 2는 380V에 5%니까 19V네. 19V. L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여기에 또 똑같이 그 160m의 부하와의 거리를 구해야죠. 부하의 거리는 공식보다 이 미터만 남아야 되잖아요. 미터만. 부하의 거리니까 거리는 밑에다가는 OKVA만 5 플러스 5 플러스 5 하면은 여기 KVA가 될 거고 여기 위에는 10을 하게 되면은 암페어 곱하기 미터니까 약분돼서 결국에 요것만 남게 되는 거죠. 이거를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거리는 155m. L도 구했고 I는 P는 3상이니까 루트 3 VI 근데 P가 지금 전력이 킬로와트가 아니니까 코사인 세타는 곱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I는 380 루트 3 합을 하면 되면은 22.79 암페어가 나오네요. 22.79 암페어. 그러면 다 찾아냈으니까 이제 공식에 때려 넣으면 되겠죠. 5.7262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전선의 최소 굵기를 선정하라고 그랬잖아요. 선정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제곱미터 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6, 10 이런 식으로 0, 1.5, 2.5인가? 하여튼 4, 6, 10인데 5.7이면은 여기에 들어가니까 6mm를 6으로 선정해야지. 6으로 6제곱밀리미터로 선정을 하면 답이죠. 이렇게 계산 문제는 오늘 이렇게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그림 문제들도 많더라고요. 뭐 수변전 설비 이용해서 뭐 용어 넣기라든지 아니면 뭐 거기에서 퍼센트 임피던스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구하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도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씩 해가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좋은 결과 나올 것 같고요. 뭐 어차피 자격증 시험이야 항상 운칠 기삼이라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어렵게 나오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쉽게 나오길 빌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